당신의 소중한 인생 한순간을 정성스레 담아드리는 인생 레코드 부산, 오늘 밤도 인사드립니다. 인생을 여행하는 여행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담아드릴 아이 그리고 민준입니다. 아니 동료의 실수는 덮어주라고 있는 건데 덮어서 이거는 제가 실수하는 굳이 꺼내가지고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 줄 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생의 한순간을 목소리로 담아드리는 특별한 녹음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록을 도와드리는 DJ 민준이고요. 저는 DJ 아인입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번에 진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전주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한복 체험 그리고 이제 그거 운전하는 거 좀 흥미있게 들어주세요. 아니 인스타에 다 올려놓고 이렇게 또 모르시잖아요, 다른 분들은. 제가 네. 인스타에 실시간으로 아주 그냥 스토리에 올렸거든요. 말씀하세요. 봤던 거 그대로입니다. 근데 너무 아직 안 들어오셨지? 너무 전주가 음식들이 맛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역시 네, 전라도는 전주는 음식이다. 네, 식도락의 도시죠. 맞아요. 비빔밥 맛있었어요. 드셨나요? 근데 제가 진짜 먹어봤는데 희한하게 전주 비빔밥은 편의점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해요. 요즘 그 주현영 씨가 비빔밥 네. 광고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나인 씨도 언젠가 훌륭한 배우가 돼서 전주 비빔밥 광고 찍는 그날까지. 커밍순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저는 이번 주에 좀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팔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 스토리가 제 여자친구의 그 사촌 동생이 미국에 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한국을 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또 한국의 맛을 보여주겠다. 돼지를 삶았죠. 근데 압력밥솥에 압력이 빠지기 전에 열려버려가지고 팍 튄 거예요. 폭발하면서 전기 내려가고 그 기름이 다 튀어가지고 이제 이사 간 지 한 일주일도 안 된 집에 이제 장판 다 닦고 그런. 깔끔하셨네. 네. 그날 다른 데는 다치신 데는 없어요? 마음이 다쳤죠.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은 또 마음이 다쳤죠. 네. 새로 산 식탁장에 튀어가지고 이제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편하게 쓰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바닥에 떨어졌던 고기는 잘 씻어서 먹어야죠. 다시 돌려 먹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그럼 여러분 혹시나 화상 입으시면 반드시 화상병원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바로 진짜 빠른 시일 내에. 네, 자가 치료하다가 골마요. 네, 그럼 또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상처도 생기고. 나쁘게 되면 피부를 이식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꽤 크게 다치신 것 네, 같은데. 여기 지금 이거 면적이? 벗기면은 색깔이 벌개져가지고 미디엄 웰던으로 잘 익었어요. 본인을 익히셨네. 아이고, 넘어가시죠. 그럽시다. 네, 그럼 17번째로 인생 레코드를 찾아주신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손님은 진봉임님 그리고 하주수님입니다. 인생 레코드 부산은 원래 1인 게스트 방송이지만 오늘은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네, 부분 일심동체니까요. 그렇죠. 한 몸으로 오신 부부님들 환영합니다. 네, 두 분의 별명이랑 이유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별명은 그렇게 없고요. 제 이름은 진봉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봉임. 근데 예전에는 뭐 이름에 봉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봉지, 봉스타, 미스봉 뭐 이렇게 해서 봉으로 관련된 어떤 별명이 있었지 크게 의미는 없었어요. 네. 이름 자체가 워낙 또 특별하셔가지고. 네. 한번 들으면 사실 사람들이 본명이 맞나 할 정도로 네. 물어보신 분도 있고. 근데 봉이 좀 특이하죠? 네. 귀여우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름만 봤을 때는 조금 흰머리도 나시고 예, 삶의 중반에 접어드신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노인이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파릇파릇한 분이 오셔가지고 네. 싱그럽습니다. 징그럽습니다 아닌가요? 싱 맞나요? 싱입니다. 싱입니까? 알겠습니다. 싱그럽습니다. 네. 좋습니다. 옆에는 또 프루트 주스가 오셨지 않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스님이 오셨어요. 상큼함을 더할 푸릇푸릇하셨습니다. 네. 아니 성함이 두 분이 좀 특이하신데 특이하세요. 네. 성함을 보고 혹시 썸 타게 되신 건지. 네,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호감 정도는 생길 수 있겠죠. 네, 저분도 이름이 특이하네. 나랑 비슷한 고민을 했겠다. 그런, 네. 예전에 제 아는 누나 중에 이제 박근혜라는 분이 계셨는데. 진짜요? 네.
아니 술자리에서 민증 검사를 하는데 오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박근혜가 딱 적혀 있으니까. 네. 피해를 조금 보셨겠다. 네, 그리고 어느 심지어 정도. 또 얼굴도 좀 닮았어요. 아오. 네, 어린 시절의 박근혜를 보는 것 같은. 아이고. 오히려 그런 분들 유튜브로 또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컨셉 잡아가지고. 손절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잘 지내시죠? 그럼 뭐잘 지내시겠죠? 네.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오늘 주수님과 봉임님의 인생을 정성스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몇 %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각자가 가진 목표나 기준들로 스스로 정해보는 인생의 진행도를 퍼센트로 나타내어 주면 됩니다. 인생 몇 퍼? 0%부터 100%까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무엇에 어느 정도 도달하신 것 같으세요? 저는 한 65%, 70% 도달한 것 같습니다. 오, 네. 절반 이상. 네네. 곧 돌아가시겠네요. 아 죽는 거 D-Day 혹시 체크하시는 거였나요? 아니, 나이가 지긋하시다에 뭐. 좀 드립이 좀 과했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공격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봉임님은 저도 지금 저희가 사실 조금 둘이 마음이 편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좀 높은 게 뭐 안정적인 가정, 그다음에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뭐 지금 뭐 건강하다 생각해서 그런지 좀 퍼센테이지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만족도 자체가 높으신 네,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행복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꼬로 행복도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하다. 안 맞는 거 봤죠? 주먹 내는 거 봤죠?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아주 행복합니다. 진단 뜻이죠. 아, 네. 저주 이런 거 하면 바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두 분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느 정도 날 것 같은지 한번 미션. 저는 동갑인 줄 알았어요. 어떨 것 같아요? 동갑 또래? 진짜 또래. 또래? 이분이 누나입니다. 네. 제가 4살 많습니다. 4살이요? 네. 오늘 좀 과하시네요. 과했어. 뭐, 네가 못한 거 내가 만회해주려고. 아니, 다음에 오실 때는 이제 그단 거를 가져오지 마시고 좀 차분한 진정되는 캐모마일 이런 거를 그런 좀 거 드시고. 마실까? 쌍화탕 같은 거. 당도가 너무 올라갔어요. 당도 올라갔어요. 이렇게. 조금 더 가면 주사 맞아야 돼요. 그래요? 네, 우선 그러면 당을 조금 낮추고. 내가 저희끼리 또 얘기해볼게요. 저희도 저희끼리 얘기하니까. 잘 어울리는 것 우리 같습니다. 방송이 잘 어울리는 것 이렇게 2대1 같습니다. 방송이면 네. 이래서 1인 아, 게스트를 이래서 모신다. 이게 나오는구나. 우리 PD님의 큰 그림. 네. 그렇죠. 저희는 사실 알겠습니다. 농담이었고요. 제가 4살 동생입니다. 아, 진짜요? 네. 네, 저희가 예전에 지금은 보셨을 때 많이 안 닮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슬림했을 때는 닮았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약간 눈매하고 이 있어요? 눈썹 동그란 거하고 갈매기 느낌의 눈썹이랑 갈매기 이게 느낌. 좀 약간의 비슷함이 있어요. 약간 좀 갈매기 또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농담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동생이잖아요. 네. 그리고 오빠고 그래서 좀 둘이 닮았다. 그래서 옷 사러 가면 남매끼리 왜 이렇게 사이가 좋냐. 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좀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동생입니다. 근데 부부가 닮으면 진짜 잘 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약간 관상적으로 봤을 때는 두 분이 두꺼비상이세요. 갈매기, 두꺼비 또 뭐 나온지 오랜만에 동물이 많이 보겠습니다. 나오네요. 두꺼비상이 재물에서는 왔답니다. 가만히 놀아도 자기의 그 들어오는. 곳간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 벌게 되는. 네. 언제나 두둑히 있다? 두둑히까지는 아니고요. 네. 원하는 그러니까 만큼. 돈의 기준은 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하다가 10만 원을 썼다. 그러면 10만 원이 채워지고 마르지 않는 곳간의 상징이 두꺼비상. 네. 두꺼비 약간의- 이벤트 이름을 두꺼비 이벤트로 한번. 좋은데요? 두꺼비 금두꺼비 이벤트로 하면 금두꺼비 네. 이벤트. 금화 이벤트 이렇게. 뭔가 의뢰하고 싶어집니다. 네. 진짜 그런 느낌 네, 들어요. 맞아요. 네. 금두꺼비 이벤트. 금두꺼비 이벤트 하면은 이 성냥개비 광고 많이 들어오겠는데요. 무리수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캐모마일 같이 준비해 오는 걸로. 2잔 정도 돼야 되겠네요. 네. 오케이. 저 지금 머리 안에 땀이 육수 나오듯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진정하시고요. 네. 오케이. 아, 좋아요. 네, 그럼 오늘 70%와 80%에서 기록해보는 주수 선배님 그리고 봉임 선배님의 청춘 네, 이야기를 중년 더욱 이야기를 청춘 이야기를 더 더욱 자세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베스트 순간 최대 3가지를 소개하는 시간. 태어난 순간부터 기억에 남는 가장 베스트 장면 3가지를 남겨주세요. 인생 3컷.
우선 주수님부터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생 세컷이 있는지. 저는 이 이벤트를 하기 전에 그 제가 음식을 좀 했었어요. 근데 또 부산 또 최초로 또 노점에서 또 오코노미야끼라는 음식을 좀 팔았었거든요. 오코노미야끼.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는 너무 몰랐었어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제가 아시는 지인 형님한테 그 음식을 배워서 최초로 그 부산 최초. 노점으로 가서 음식을 팔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경험이 전혀 없었죠. 음식의 경험도 없었고 장사의 경험도 없었고. 근데 그걸 배우고 6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싸움을 했었죠. 그래서 남포동 프린스라는 별명이 네, 있었어요. 맞아요. 프린스. 남포동에 계셨나요? 남포동에 네, 있었어요. 남포동에 오코노미야끼 먹어본 것 같은데. 왠지 먹어봤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분은 왜냐면 아니 저는 왜냐면 오코노미야끼를 다른 좋아하세요? 지역에서 한번 먹어보고 이게 맛에 반해가지고 맞아요. 그때 경기도 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럴 줄 알고 저희가 직접 오늘 민준 씨를 위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하실 줄 알고 이렇게 다음에 꼭 무리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진행- 진짜 기대했어요. 심하시네요, 진짜. 네. 네. 그래서 욕심이 나네요. 제가 여기 자리가 매주 아니 저 치는 거 그만할 잘 생각 있습니다. 저 때려칠 생각 있고요. 오케이.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네. 무슨 말 해야 되죠? 오코노미야끼 오코노미야끼. 신경 안 그래서 쓰셔도 됩니다. 네. 6년. 6년을 했는데 네. 이걸 너무 알리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저 혼자 살아남았거든요. 제가 혼자 남았어요. 그냥 같이 했던 그런 일행들 중에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련이 있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오코노미야끼라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걸 하기 전에. 그리고 그 음식의 이름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이었었고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일본을 직접 가서 오코노미야끼를 진짜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디 그러니까 가셨나요? 일본 그 도톤부리 도톤부리면은 오사카. 오사카 안 가보셨죠? 네 저는 후쿠오카랑 사가현 이런 데만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먼저 거기에서 눈으로 보고 했었으면 아마 더 이 감회가 새로웠을 텐데 아마 그냥 누가 이건 오코노미야끼라고 보고 맛만 보고 그냥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기억 남죠. 전체적으로 게으른 천재끼가 저 때부터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운이 좋으신 한번 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그래도. 뭐, 네. 촉이 좋은 거죠. 조사 따윈 필요 없다. 네, 그럼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별명을 꽂히면 촉새로 꽂히면 바랍니다. 저는. 동물적인 감각이 살아있어. 아니 근데 진짜 한번 먹어볼래? 제 사부님이죠. 오코노미야끼를 저한테 전수해 주신 분이 먹어볼래 해서 먹어봤는데 바로 한다고 했어요.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어. 그래서 그 장사를 그 시작하고 했는데 진짜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이건 확신이 있다. 구워서 줬는데 방금 전에 원래 노점 음식은 한 번밖에 안 먹잖아요. 네. 먹고 간데 다시 오더라고요. 아, 근데 그분이 3일 연속으로 왔었어요. 아, 그래서 이거 되겠다. 진짜 성공할 것 같다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의 인식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 음식 자체를. 생소한. 네네 음식일 생소한 수 굉장히 있으니까. 생소했었어요. 지금은 또 많이 깔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너무 좀 일찍 시작했나 네. 싶기도 하고. 약간 이자카야 같은 데 가면 야끼소바하고 이제 오코노미야끼하고 몇 번 보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노점에서 전복까지 갔었습니다. 전복까지. 전복까지. 와. 그게 약간 그게 비유하자면 빈대떡 같은 음식이죠. 네네 맞아요. 일본의 빈대- 일본 빈대떡, 빈대떡. 맞아요. 네. 근데 뭔가 어울리는데요? 한국식으로 좀 풀어냈죠 그거를. 네. 매콤한 오코노미야끼도 있었으니까.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아직도 주변에서 한 번씩 아직 안 해달라고? 하냐고 해달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저희 여행 가면 가정에서 가능한가요? 가정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오. 와. 그렇게 진짜. 계량을 맞췄어요. 그걸로 진짜. 꼬셨나요? 자 그런 건 아닙니다. 얼굴로 꼬셨죠. 오빠가 저를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계속 누구에게나 그런 맥락이네. 순간은 네,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요. 네, 유튜브 조회수를 좀 올릴 수 있는. 오코노미야끼. 창시자네요.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꼭 같이 진짜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포동이라고 하셨죠? 네. 혹시 남포동 어느 쪽이라고 이렇게 남포동 대형 시네마 쪽에. 대형 시네마? 네네네. 그 그쪽에 막 뷔페 포차 골목인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했었고 그 부산 극장. 부산극장. 좋은 바로 극장? 앞에 카라멜 팝콘이 맛집으로 유명했던. 맞습니다. 네. 음식으로 다 통하네요. 네. 그쪽하고 예전에 그 지오다노 골목. 지오다노. 네네. 네. 그 한 블럭 다음에 한 블럭씩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했었어요. 6년이나 네, 제가 그 호떡 장사를 잡으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는데 결국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 씨앗 호떡. 네. 왜냐하면 이승기가 그때 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막
무너졌었죠. 진짜 그 6년 했었어요. 오래 했어요. 오래 했습니다. 6년이면 진짜 오래 하신 했었어요. 건데. 아니면 원래 평소에 좀 요리에 관심이 있으시던 분이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한 입에. 저스트 그 맛있어. 제가 저스트 또 맛있어서. 여러 가지를 손을 많이 댔었는데 예전에 미용을 좀 하다가 미용이요. 미용실 원장님의 친구분이 오코노미야키 그 장사를 하시려고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야, 인연이 막 산다는데? 예, 그러니까 뭐 경험 없이 그냥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냥. 오코노미야키 이후에는 뭐 어떤 걸 손대셨나요? 오코노미야키 이후에 이벤트죠. 이벤트 글 적고 이벤트 그 최근 일이군요. 가장. 어떻게 보면 교집합이죠. 저희가 이제 연애하면서 오코노미야키 점포를 차리게 되면서 이벤트랑 오코노미야키를 병행하면서 부등호가 이제 이벤트가 점점 커지면서 아니 그럼 두 분은 원래 알던 사이신 거예요? 저희는 이벤트 회사에서 만났어요. 안에서? 네, 이벤트 회사에서 만나서 오빠 동생으로 그때부터 닮았다, 둘이 잘 사귀어봐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했는데 서로 싫다고 막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월요일마다 쉬는 날이 같고 제가 좋아할 때는 또 오빠가 거부하고 또 오빠가 또 좀 관심 있을 때는 이제 또 와서? 제가 이렇게 막 왜 하고 이래? 그렇게 하다가 서로 너무 친하고 코드 잘 맞는 오빠 동생이었잖아요. 저희가 너의 마음 읽기 싫었어요. 진짜 서로 읽기 싫었어요. 연애하면 헤어질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맞아. 연애하면 그러니까 헤어질 수 좋은 있으니까. 사람으로 남겨둘 것이냐 네. 내가 가질 것이냐. 딜레마죠. 끝을 그러다가 알 수가 없으니까. 가지게 됐죠. 예. 만족하십니까? 만족합니다. 지금 표정을 보면 확실히 가지긴 한 것 같아요. 아주 그 사로잡으신 가부장적인 그 남편의 자신감 어린 얼굴은 아니고요. 잡혀 사는 남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살짝 오해입니다. 진짜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잡혀 사는 남편 그런 오해 진짜 여기서 전국적으로 해명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 좋습니다. 멋진 가장이시고 제가 집에서 잡혀 삽니다. 진짜요? 대외적으로 나왔을 때 제가 말이 많고 네. 제가 액션을 많이 취하는 편이다 보니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모든 진두지휘와 저를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저는 아바타 수준이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빠가 집에서 해주는 이야기 무슨 이렇게 말인지 알 하라고 것 같아. 치라고 했었을 때 그때 아닌 척 안 듣는 척 했지만 제가 어느 순간 그걸 하고 있을 때 만들어지고 있었구나. 가스라이팅이구나. 좀 봉임님이 의지를 하게 되는 네. 라디오에서 이렇게 또 가정폭력 신고를 하게 되는 것도 최초 아닙니까? 도와주세요.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그만큼 의젓한 남편이시군요. 생활력이 있다는 거죠. 6년을 남포동에서 구를 정도면 추진력 네. 또 좋고요. 끈기도 있으신 것 같네요. 그 밖에 노점에서 그거 한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네, 진짜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오빠한테는 그게 약간 자신의 인생처럼 이제 목표처럼 꾸준하게 달려가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잠깐 끼어들면서 망했습니다. 사실은 오빠가 얘가 끼어들면서 그 가게가 망했습니다. 제 꿈을 밀어주겠다며 너의 꿈을 펼쳐보라며 그렇게 이벤트가 확실하게 시작하게 된 거죠. 저도 예전에 그냥 일반 이벤트 회사에 그냥 직원으로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빠가 끄집어내서 너의 꿈을 펼쳐봐. 파트는 계속 MC였던 거죠? 네, MC였던 거죠. 맞아요. 정말 잘했었어요, 진짜. 정말 파워도 있었고. 좀 잘하셨을 것 멋있었어요. 같아요. 진짜. 지금도 잘하고 있고. 네. 진짜 언제 한번 마주치고 싶습니다. 행사장에서. 진짜 한번 마주쳤으면 나 저 누나 안다고. 출연했었다고. 말석 인스타 팔로워라고. 금두꺼비 이벤트 저 이름 내가 지어준 지어줬다고. 거라고. 네. 그게 또 새롭거든요. 맞아요. 네. 금두꺼비 금은 안 붙였었는데. 네. 점점 커져. 아니,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주수님 두 번째 그 인생 세 컷의 순간. 저희 이제 또 딸이 태어난 거죠 또. 딸이 또 저희 미니미가 또 탄생한 날인데 너무 안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정을 훨씬 넘기고 나와서 그 순간 제일 기억에 남죠. 아기를 또 응급 수술로 들어가서 또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또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또 첫 마주쳤을 때. 산모 아이에게 모두 부담이 되는. 네. 보통 가면 이제 손가락 발가락 말씀을 해주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냥 얼굴만 살짝 보여주시고 제가 상상했던 그런 느낌이 그런 장면은 안 나오고 그냥 그래서 얼굴만 보고 바로 갔습니다. 그래도 건강을 그렇게 많이 찾으셨네요. 네네네. 그럼 혹시 언제 태어났나요? 우리 튼튼이가 2017년도 지금 좀 있네요 나이가. 네 지금 7살.
연식이 좀 있는 튼튼이시네요. 7년산이에요. 어. 인천 7년산. 기억에 남는 베스트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갑자기 너무 7년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생하게 말씀하셔가지고 한 7개월 전인 줄 알았죠. 아니, 저는 한 일주일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만에 회복을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부어 있구나. 제가 TV 보고 좀 많이 우는 편이거든요. 조선 어떤 혹시 방송? 조선의 사랑꾼이라고 프로그램은 알아요. 네 한번 보세요. 혹시 눈물을 출연하셨나요? 눈물을 많이 흘리시죠. 조선의 사랑꾼이면 사극인가요?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부부 프로그램인데 네. 이제 조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조선의 사랑꾼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거기 감정 빙의해서 이제 같이 우는 거죠. 저 좀 많이 울어요. 눈이 좀 지금 잘 안 떠집니다. 사랑꾼이시고 아니 조선이죠 저는. 여긴 조선이고 제가 사랑꾼이고. 네. 시대와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 네. 저희가. 좋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 친구 딸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뭐 한 명만 이제 계획을 하신 건가요? 네, 안 그래도 하나 더 뽑아보려고요. 둘째 낳아도 이렇게. 되는지. 저는 둘째를 사실 원하긴 하지만 신랑은 원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쉽게 결정할 사람은 아니죠.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건강도 또 그렇고. 금방 설득 당했습니다. 또 이게 이거 너무 궁금한데요? 그냥 바로 그냥 안 된다. 아니 저는 이제 알겠어. 혼기에 어느 정도 가까워진 그 같은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혼기 가까워지셨어요? 저 네 되게 저는 어리게 봤는데. 30입니다. 네. 진짜요? 네 22 정도로 봤는데? 치인다. 치였어. 22 정도로 봤는데. 설렜어? 살짝 설렜었네. 방금 여기 껴있던 순대가 소화됐어요. 좀 일어서세요. 좀 아까 많이 드시던. 아니 한 방에 더 씹었네. 올길 하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다가오시는구나. 낭만적입니다. 네. 방금 눈빛 너무 낭만적이에요. 네. 삼박자가 아주 그냥. 아니 근데 어떻게 설득당하신 건지 좀 궁금하니까. 야 당대표 좀 네. 내려라. 22살 때문에 지금. 네. 사실은 제가 필드에 뛰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 거에 대한 설득을 한 거죠. 너 정말 집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그죠. 애 둘이면 집에 있어요. 네가 진짜 집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뭐 금전적 이런 거 다 떠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지금 네. 우리 유나가 이제 유치원에서 태권도장 연결해서 계속 학원을 뺑뺑이를 돌면서 저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실 편하긴 하죠. 근데 어렸을 때 애기 사진 보면 너무 또 다른 생명체가 또 우리 식구가 된다? 뭐 우리는 딸이니까 아들에 대한 또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신랑 닮으면 또 잘생겼겠다. 뭐 새우도 들고 뭐. 그러시면 제 생각에는 홈플러스 가서 이 햄스터를 한 마리 키워보시고 한 마리 더 생명체를 하나 더 놔도 되겠느냐. 와 햄스터를. 네. 걔네 잘 챙겨줘야 됩니다. 저희는 집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어요? 네, 유순이라고 유나 동생 유나 유순이. 동생. 둘이 친한가요? 따님하고? 네, 엄청 친해요. 그러면은 뭐 엄청 그렇게 친해서. 외로움을 느낄 결혼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첫째도 둘째를 원하지 않아요. 동생 싫어. 나만 독차지할 거야 뭐 이런 느낌. 자기는 벌써 동생 생각을 있어. 알아버렸군요. 자기는 동생 있어. 유순이 있잖아. 하면서. 그냥 잠깐 귀여움에 잠깐 취했었습니다. 근데 그 첫째를 가진 여자 엄마로서 누구나 다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둘째에 대한 고민은. 근데 저는 단호박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네. 조금 열어뒀습니다. 단호박 조선분이시고. 네. 아니 제 몫이 될 것 같더라고 진짜. 행사 나갔고. 근데 제가 행사 때문에 이제 네. 누군가 봐야 되죠. 가야 되니까 네. 결국 제가 집에 있는 또 현장이 또 될 것 같아서. 네. 말씀은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또 다 봉임님을 위해서. 네, 진짜 맞아요. 네. 아니 두 분의 인생도 진행형이니까요. 네. 맞아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드 안 뽑나요? 카드요? 아니요. 농담입니다. 애를 뽑을지 카드를 뽑을지 네. 고민하시는 것 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넘어갈까요? 번째. 세 번째는 그 낭만 이벤트 저희가 회사를 차리고 첫 간판, 진짜 첫 간판을 달았을 때. 걸었을 때 제일 또 기억이 남거든요. 또 혹시 회사 어디에 있나요? 지금 예전에는 남포동에 있었는데 남포동에? 지금은 대신동으로 옮겼어요. 동대신동. 동대신동으로. 네. 그래서 부산대학교 앞에 아까 그 김밥 얘기를 하셨구나. 네. 저희 그쪽 나와바리가 저희 나와바리고. 저도 이제 구덕운동장에 저 아이파크 축구부로 많이 갔거든요. 그 운동장 맞아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아 진짜요? 네. 혹시 혹시 썬더치킨하고 롯데리아- KFC 있고 롯데리아. 바로 옆에요. 롯데리아 옆입니다. 그 길 진짜 많이 지나다녔거든요. 네. 한번 또 지나오시게 되면 들려주세요. 롯데리아에서 지파이 사들고 축구부로 가는 게 낙이었었다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한 손엔 지파이, 한 손에는 반대 손에는 뭐 없어요? 뭐 담배? 흡연자. 약한데. 죄송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였던 걸로.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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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고1 때 축구를 한창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봉임님의 인생 3컷? 네. 네. 얼마나 다이나믹할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도 사실 이 질문을 받고 막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까 막상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걸 과연 우리 이벤트적으로 녹여야 되나 아니면 인생으로 녹여야 되나 고민 많이 하다가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적었는데 그 여기랑 연결된 거는 저희도 이게 이벤트를 이제 처음부터 막 사무실을 차리고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봉임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사람들이 사람을 선택해 주잖아요. 제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한테 꽂힌 신부님이 한 분 계셨는데 같이 춤을 연습하는데 저희가 공간 대여 이런 것도 별로 잘 몰랐었어요. 몰랐었고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주차장, 저희 아파트 주차장 코너 도는 동그란 거울. 네. 거기서 둘이 춤 연습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나죠. 저희가 정말 지금은 대신동에 정말 큰 거울들을 붙여놓고 연습을 하는데 그 동그란 작은 거울 속에서 그 신부님과 저와 나눴던 그런 추억들이 생각해보니까 참 베스트 명장면이었다. 지금은 대신동에 연습시설이 다 되어 있고. 다 돼 있죠. 저희 연결해서 하면 남포동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남포동에 있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5년 정도 하던 그 사무실의 거울을 깨부수고 없다가 제가 이제 저희가 감천문화마을에 또 음향 창고가 있거든요. 그 창고에서 계속 손님을 모셨는데 손님들이 좀 불편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저희 대표한테 나 내려가고 싶다. 대신 여기 대신동 쪽으로 한번 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장면이 베스트 장면 중에 하나고 바로 두 번째 얘기해도 되죠. 네네. 두 번째는 또 연결된 건데 제왕절개 수술하고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렸고 또 몸무게도 그때도 많이 나갔었고 그래서 이제 아기를 직접 대면할 수 없었거든요. 기침하고 하면 안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유리병 너머로 이제 계속 봤는데 머리가 코내 든 거예요. 코네드 아시죠? 네네. 이렇게 정수리가 좀 올라오고. 정수리가. 네. 그래서 약간 저게 왜 저렇게 생겼지? 이렇게 요즘 하면서 좀 각광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행이었다. 머리치가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도 잘 되고. 그래서 알고 보니 이제 저희가 쬐던 배보다 아기가 안에서 더 컸던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손으로 당기다 보니 뭐 기계든 뭐든 당기다 보니 이제 이게 피가 이제 모이면서 코네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건 나중에 들어갔어요. 두혈종이라는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죠. 그게 저는 놀랬던 거죠. 아기 머리가 뾰족하니까 그래서 놀랬는데 다행히 뭐 그런 거는 저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콘헤드보다 조금 더 특이한 케이스죠 이제. 네. 후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두상이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너무나도 예쁘고 동그랄 줄 알았는데 세모나니까. 세모에서 당황했다. 네. 오징어로 태어났나 이런 생각을 왜 했고. 이렇지? 분명히 다들 초음파는 이런 거 귀여웠는데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게 두 분 중에 누구를 더 닮으셨는지를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딸은 제가 데리고 나가면 저를 닮았다고 하고요. 네. 또 아빠 데리고 나가면 또 아빠 닮았다고. 엄마 세 많이 분이 닮았어. 닮았으니까. 근데 저는 조금 더 저쪽으로 엄마를 지금은 많이 닮았어요. 많이 닮은 그럼 거. 혹시 뭐 어린데도 마이크를 잡고 그러나요? 엄청 난리 났습니다. 생각보다 저희 딸이라서 더 밝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낯을 가리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점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끼가 DNA가 막 자기 계속 미스트롯을 계속 돌려라. 계속 TV를 채널을 돌릴 때도 미스트롯을 틀어라. 나도 나중에 노래를 하겠다. 내가 나갈 방송이다. 내가 나갈 방송이다. 그 저 언니들 드레스 입은 거 나도 사고 싶다. 재능은 조금 보이나요? 재능은 아직 안 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시킬 거면.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당황했던 모습이 또 기억이 남더라고요. 네네. 그 제왕절개에서 사실은 진짜 이 생명체가 내 생명체인지 사실 잘 못 느낍니다. 내 뱃속에 있던 애가 진짜 누구 다른 애를 갖다 놔도 사실 모를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오면서 그때부터 정이 드는 것 같아요. 낳은 정. 이렇게 운명처럼 보자마자 내 아이가 아니라. 아니에요. 이 많은 아이들 중에서 내 이름표를 찾는 거죠. 진봉임 아이가 어디 있지? 다 똑같거든요, 애들이. 왜냐면 뭐 얼굴만 동그랗게 싸져 있고 몸은 다 이렇게 천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그 천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름. 진봉임을 찾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자마자 감격 이런 거 없어요. 특히 제왕절개는 왜냐면 이미 나는 거의 회복을 한 상태에서 유리병 너머로 만났는데 그래서 저희 신랑 놀랬어요. 내가 생각하던 반응이 아니네 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유리벽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았겠죠. 근데 그러면 7번 방에 선물 끄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약간 갸우뚱하고 이제 와버리니까
이게 진짜 내 새끼인지 아닌지 뭐 그런 느낌은 저는 그랬어요. 뭐 다른 엄마들은 뭐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신에 근데 이제 직접 손에 안고 이렇게 품에 안아봤을 때 아 진짜 내 새끼구나 이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명장면이었고 두 번째는 최근이었는데 세 번째는 저 C컵했잖아요. 네, 또 있는 줄 알고 말이 너무 많죠. 2-2 혹시라도 길면 바로 이거 좀 끊어 이렇게 아유, 끊어주세요. 괜찮습니다. 길이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네네. 약간 네. 좀 더우시면 잠깐 일어서서 모자 잠깐 벗고 오늘 잠깐 벗으시고 아닙니다. 네. 세 번째는 저희가 싸이 콘서트를 우연찮게 티켓을 얻은 거예요. 산 것도 아니고. 왜냐면 귀한 콘서트 주말에는 사실 어려워요. 저희가 행사장을 당당하게 뭐 가기에는 시간을 빼고 그래서 행사를 어떻게 조절을 해가지고 했는데 행사가 딜레이가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희가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데 비가 오길래 막 오토바이 세워서 비 옷 입고 막 가가지고 비 맞춰서 막 달려왔어요. 딱 도착했는데 티켓을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퇴근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발을 막 동동동동 굴리는데 막 가던 여자들이 혹시 진봉임 씨 왜 그래서 저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티켓을 받아가지고 성공적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구르니까 여기 앞에 있는 여자들이 막 무전도 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하면서 그 사람들 퇴근하면서 좀 이상하다 해서 성함이 이렇게 진봉이 이렇게 찾아주신 거예요. 또 애써주셨구나. 진짜 다행히 그래서 거기서 아마 한 30분 정도 안 가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려고.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이제 친해져가지고 좀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독하게 딱 안 들어보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들어갔는데도 들어갔을 때부터도 너무 그 경기장을 찾기 힘들더라고요. 주 경기장이 아니었고 맞죠? 어느 좀 안쪽에 보조 경기장이었군요. 그랬나 봐요. 그래서 못 찾았던 거예요. 그 깜깜하고 조명도 없고 이래가지고 결국 찾아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이미 뭐 열광의 도가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둘이가 들어와도 왔다 갔다 한 사람인 줄 알고 티켓 검사를 안 하셨구나. 별로 크게 관여하지 않아서 저희가 제일 앞줄에서 싸이를 영접을 했죠. 와. 헬멧 둘이 쓰고 비옷 입고 흠뻑 쇼거든요. 알죠? 네. 싸이 콘서트. 그때 이 함성과 이 비와 막 이런 그런 장면들이 너무 저는 명장면이었어요. 싸이 콘서트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너무 물 가보고 맞는 걸 싶다. 싫어해가지고 네.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왜요? 어릴 때 2번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럼 목욕탕도 잘 안 가세요? 목욕탕은 또 달라요. 네, 이게 다 발이 닿는 낮으니까. 거는데 막 물이 엄청 쏟아져서 이제 숨을 가끔씩 이렇게 허덕일 때가 있는데 그거는 그때 조금 곤란하죠.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벅션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싸이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저희한테 좋은 추억이 됐었어요. 지금도 그 싸이 티켓 주신 분께 감사 인사를 감사합니다. 전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저도 정말 가고 싶은 콘서트 중 하나인데 진짜 싸이님께서 집으로 안 보내주시나요? 저희도 진짜 중간에 나왔습니다. 아, 그런 사람들이 잘 없긴 한 안 안 끝납니다. 끝나요 진짜. 와. 그런데 엄청난 진짜. 열정과 그 싸이 분이 그때 진짜 많이 우셨거든요. 근데 이게 연기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었어요. 진심으로. 그 스태프들이 1,000명이 넘는데 저희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식으로 하면서 막 큰 절을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게 계속 다들 뭐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계신 분들도 감동받았다. 그래서 그런 걸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절 넙죽하면서 진짜 비도 많이 왔죠 그날. 비도 오는데 막 진짜 눈물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진정성이 담긴 맞아요. 가수네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추억이 남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물을 맞으면 좋아요. 나중에 물이 오잖아요. 참아요. 왜냐면 비가 왔으니까. 이제 추운 거예요. 저녁이 이제 11시 이렇게 넘어가면은. 네. 그래서 여자들은 거의 막 이렇게 덜덜덜덜 떠는 사람 많고. 근데 그래도 참 저도 텐션 하는데 진짜 텐션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신나게 즐기다 왔어요. 그게 저희가 처음으로 가는 콘서트. 싸이 콘서트. 싸이 콘서트. 그게 기억이 이러면 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콘서트도 본 건데 안 가봤어요 더 이상. 진짜요? 첫 콘서트였다니까요. 첫 콘서트. 처음이자 마지막. 아직까지는. 주말에 저희가 용기를 못 내고 있는 거죠. 보통 주말에 콘서트 하잖아요. 일이 그쵸. 바쁘시니까. 일이 안 바빠도 사실 지치죠. 애가 7살이잖아요. 맞아. 같이 다녀야죠. 네. 나중에 크면 또 같이 갈 수 있겠죠. 싸이가 또 네. 오랫도록 해주시면. 네, 그 세 가지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수님과 봉임님의 인생 세컷 들어봤는데요. 다음으로 극복 순간을 떠올려보는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복 세컷 시간입니다. 극복 세컷에서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극복의 순간을 최대 3가지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뜻하지 않은 위기를 이겨내본 적, 사소한 극복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극복 세컷.
부분을 보면은 극복할 만한 일이 있었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주수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 개인적인 극복인데 그 처음에 제가 너무 춤이 추고 싶어서 저는 이벤트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그 진행에 관심이 있어 들어간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친구가 또 이벤트 사장이었었고 그 이때 실장님한테 춤을 배웠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행사를 따라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오퍼가 되고 이제 진행까지 또 욕심을 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 친구 한번 해봐라고 해서 근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정말 쉬운 일은 항상 떨리고 항상 가면 막 신이 나야 되는데 막 주눅 들어 있고 막 너무 이 울렁증이 심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너무 고민 많이 하다가 그때도 와이프가 있었거든요. 같이 이제 동료였었으니까 내 지하철 가봐야 되겠다. 지하철 가서 내가 진짜 그거 가서 박수를 한번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좀 이게 자신감이 좀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갑자기 너무 가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못할 줄 부끄러우니까. 알았어요. 그게 더 어려울 것 네, 같아요. 더 어려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게 또 그래서 저는 그 박수를 받아야지만이 그 또 마이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문이 열리고 용기를 내서 진짜 말을 했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첫 돌잔치 MC를 들어가는데 진짜 박수 한 번만 주시면 진짜 내가 용기 내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진짜 그 말을 하니까 와이프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지하철 거기에 시민인 척 앉아 있고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해서 첫 그 돌잔치 MC를 시작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박수 쳐줄게 안 쳐줄게요. 안 쳐줬을 것 같은데. 엄청 아니 뭔가 이렇게 한두 군데서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그 영화 박수. 한 명씩. 근데 많이 쳐줬어요. 생각보다 많이 쳐주셨어요. 이게 제 인생 극복 그 순간의 극복을 하는데 진짜 도움 많이 됐었어요. 진짜. 몇 년 전 일이에요? 제가 올해 42살이거든요. 네. 지금 31살 때 일이었으니까 11년 11년 전이네요. 제가 이벤트를 거의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 지금 기억이 납니다. 대단하신 것 같다. 제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전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맞죠. 박수 쳐드렸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에어팟 끼고 있었을 것 같은데. 진짜 못 듣고 무슨 노이즈 일이야. 캔슬링으로. 저는 또 저분 때문에 또 울렁증 생겼거든요. 안 치니까. 안 친 사람 저 사람 때문에. 그 9명이 다쳐도 저런 사람들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그렇죠.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람. 그 한 명이 기억에 남는 아마 에어팟을 들고 튀길 수도 있어요. 제가 열을 받았어요. 그래도 10년 전이면 유선 이어폰 쓸 때니까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없을 때고 박수를 많이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데요. 네, 그런 용기를 냈다는 거에 또 저도 놀랬어요. 저런 발상 사람이구나. 자체가 약간 그 남성적인 매력을 좀 느꼈나요? 나더라고. 스멜. 냄새가. 근데 진짜 떨릴 수밖에 없었던 게 접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마이크랑 제가 또 그런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사람이 진행자가 된다고 하니까 그걸 진짜 극복하기 좀 힘들었었어요. 남들의 시선을 받아야 되고 주목을 시켜야 되고 그 분위기를 총괄해야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조금 더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항상 저도 와이프를 처음 봤을 때 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 근데 그 대단한 직업을 또 내가 똑같이 또 흉내를 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또 돼야 된다는 거에 너무 부담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울렁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첫 진행을 했어요. 인기 많은 돌잔치 했어요. MC를 진짜. 했죠. 그렇게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된 거죠, 진짜. 그래서 극복했습니다. 멋있으십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멋있네요. 선배님입니다. 이젠 좀 선배님 냄새가 저는 나요. 어쩌다 보니까 MC가 된 케이스여가지고 MC를 부를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본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립도 치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목소리도 편안하게. 좋고 편안하게 목소리가 좋고. 좋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고. 네. 또 이렇게 아까 22살에 이어서 당신의 소중한 인생의 한순간을 정성스럽게 담아드린. 네, 저희 뺏기기 전에 두 번째 들어볼게요. 제 인생이 갑자기 100%로 진행이 됐거든요. 확 올라왔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이제 코로나가 찾아왔을 때 진짜 위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가 100% 지속되고 통장 잔고가 0이 됐어요, 진짜. 그래서 우연하게 아는 동생이 그 지하철에 그 광 케이블 있잖아요. 네. 5G 광 케이블 까는 그 일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일을 찾다가 그 친구한테 가서 일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3년 전이죠 그때가. 그래서 새벽에 항상 지하철이 다 끊기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새벽 1시부터 지하철이 들어오기 전 한 4시 반까지 일을 하거든요. 하루 일당 10만 원. 그거 하는데 막 이렇게 작업을 하고 오면 그거는 이제 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지하철 철로에 그 줄. 왜냐하면 그건 기계로 할 수 없고 무조건 사람이 이 줄을 들고 메고 그 걸어가야 돼요. 100m, 200m, 뭐 1km, 3km 뭐 이렇게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없어요. 무조건 사람 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선로에. 선로에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지금 보면 지하철을 타려고 하잖아요. 타려고 하는 그 뭐라고 했지? 그 문 열리는 그 바닥 있잖아요. 선로. 선로. 그 바닥 밑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시 또 케이블을 그 안에 구멍에서 또 밖으로 연결할 일이 있는데 사람이 그 밑으로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한번 느꼈어요. 아, 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는. 그런데 이게 약간 맥락이 안 맞는 게 살아 돌아왔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극복의 순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살아 돌아왔다는 걸 극복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네네. 저도 이게 기억이 나는 게 카톡 하잖아요. 뭐 괜찮아 뭐 했는데 구멍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하철 선로 구멍에 아무도 없는데 불도 없는데 혼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저도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근데 핸드폰 배터리도 없다 이러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당장 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했던 게 이제는 우리가 안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때는 했지만 지금 안 할 수 있으니까 뭐 그걸 극복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극복해서 이벤트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다.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맞다. 그 순간을 맞습니다. 극복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꽤 오래 했어요. 철거도 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용직 일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제일 너무 힘들었던 게 동네 관장님들이 다 왔었어요. 다 코로나를 피해를 입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춤추는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거기에 맞아요. 뽑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그게 경쟁률이 진짜 치열했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또 반대로 건축업을 하셨거든요. 네. 일용직이 그냥 부르면 오는 그러니까 한 넘쳐나는 3분 전에 빵꾸가 나서 전화를 걸면 대기 줄을 서 있어요. 제가 사무소에 인력 사무소에 줄을 서 있어요. 맞아요. 항상 11시 정도 되면 이제 거기는 이제 12시 1시부터 일을 하니까 11시부터 내가 대기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집에서. 심지어 또 일을 잘하신대요, 되게. 네. 생계가 걸린 문제니까. 맞아요, 진짜. 쉽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거 말고는 일할 곳이 없어요. 네. 진짜. 맞아. 진짜로. 와 진짜 코로나 시기에 정말 여러 군데에서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편하게 살고 있는 5G 잘 터지잖아요. 깔았습니다. 네. 깔았습니다. 5G요.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지하철 타시면 저를 한번 또 떠올리시게 수많은 되길. 사람들의 땀 냄새가 배어 있는 이 5G 케이블 맞아요. 이야기. 우리가 모두 잠든 그 순간 일을 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그 주인공이시네요. 뭐지? 네. 보일러 광고입니다. 컨덴싱. 네. 네. 맞아요. 갑자기. 참. 저희 아버지 예전에는 또 보일러를 하셔가지고 갑자기 아빠 생각이 저희 나가지고 감독님이 저는 눈물 흘리시는 줄 알았더니 휴지 닦으시는 줄 좀 알았어요. 안습이었습니다. 네. 네,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는 안 적었습니다. 세 번째 없습니다. 네, 두 그러면은 가지로. 네. 봉임님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저도 이거 다 써야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그냥 빨리 하면 저도 연결해서 하면 코로나 때문에 저도 자존감 떨어지고 한두 달은 재밌다 웃고 뭐 되겠지 했는데 3명 같이 있으니까 재밌다 했는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오빠도 나가고 저도 계속 집에 있고 계속 집에 있으니까 진짜 자존감 더 떨어져서 있다가 우연찮게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거기에 이제 등록비가 350인 거예요. 근데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돈을 이제 상의를 했죠, 부부끼리. 사실 우리 지금 10만 원씩 버는데 350만 원이라는 돈을 드리기는 좀 힘들잖아요. 근데 저의 어떤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투자를 해줬죠. 그래서 저는 라이브 커머스에 그러면 이제 데뷔를 시켜주는 조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뷔를 했어요. 했는데 사실 막상 이렇게 아이님도 계시고 민주님도 계시면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데 이 렌즈와 소통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기계랑만 이렇게 이제 티키타카가 없다 보니까 저의 어떤 그런 본연의 어떤 매력들이 안 좀 나오죠. 네. 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는 정말 전문 기계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 압박 좀 압도된 좀 단계구나. 느끼고 대본이 있어요. 저는 배우도 아니고 이랬기 때문에 이 대본에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본대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 쇼호스트도 저는 아직 열어두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 많이 편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좀 극복을 했어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졌던 자존감을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한번 좀 극복했던 거 케이스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거 저희도 아픈 게 있었는데 나중에 애기 낳아보시면 알겠지만 애들은 열경기라고 해서 열이 높아진 거 열을 분출하지 못해서 이제 경련을 하는 게 있고요. 경기를 하는 게 다양하게 있어요. 저희 딸도 왔는데 알고 보니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더라고요. 유전이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돌이 지나고 나서 했었을 때 그 열이 나고 눈이 풀려있는 아기를 안고 부산대학교 병원에 속옷도 입지 않고 내복 차림에 맨발로 둘이서 정신없이 달려간 거예요. 엄청 놀라셔서 달려가서 그렇게 했는데 이 응급실은 저희를 그냥 일반 환자처럼 그죠. 똑같이 네, 비슷하게 네, 대하기 맞아요. 때문에 저희만 너무 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간호사가 되기 시작하고 저희가 항상 호주머니에 체온계 그다음에 뭐 손수건 열 다 챙겨 다니면서 그 병원에서 그 차디찬 바닥에서 버텨가지고 몇 번을 극복을 했어요. 나중에 나올 때 저희끼리 하이파이브를 치는 거예요. 밥도 사실은 저희랑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속 한 명 행사 나가고 한 명 애기 돌보고 막 이런 패턴을 막 하면서 저희는 나중에 열박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들이 애기들이 열이 나면 여기 전화로 와요. 오빠 애기 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면 그럼 일단 뭐부터 해라 하면서 이제 저희끼리 이제 패턴이 있는 거죠. 지금도 열에 사실 예민해요. 아기가 혹시 열을 분출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생길까봐 눈앞에서 몇 번 보니까. 그래서 근데 저희는 열경기를 아주 저희 둘이서 슬기롭게 잘 극복했다. 그리고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더 열이 나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 항상성이 발전하면 해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항상 열에 민감했고 그래서 사실은 신랑이 둘째를 원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또 어떤 아기가 아팠을 때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좀 남았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도 열이 났었는데 안 자는 거예요. 어떻게 안 잘 수 있지 사람이? 뭐 잠깐 졸 수는 있겠지만 저는 자거든요. 근데 안 자더라고요. 바로 자더라고요. 안 깹니다. 그래서 저는 알람을 맞추고 제일 열이 나는 시간에 좀 일어나는 스타일이고 여기는 안 자더라고요. 안 자고 나서 나중에 짜증을 많이 내는 거예요. 내가 이 때문에 하루 종일 안 잤다. 애기한테 생색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는 이제 그게 저희 부부만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열이 나면은 잘 극복했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또 하나 더는 이거는 신랑이 뭘 잘못 먹은 것 같아요. 밤새도록 화장실 들락날락거리는데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잠이 계속 깨니까. 그래서 계속 화장실 가는데 안 되겠다. 병원에 가자 해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장염으로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하시라고 권고를 받았는데도 안 하고 오겠다고 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제 계속 화장실을 다니니까 나중에는 바지를 안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이렇게 바로 그냥 내일 시간도 필요 없이 그냥 계속 다 벗은 상태로 그냥 아니 엎드려 그러다 있다거나 흐르면 어떡해요? 네? 틀어막고 가겠죠 뭐. 그 바지 내릴 시간도 아직 그 나이는 아니시고. 그 정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해서 병원에 결국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됐는데 저도 이제 새벽에 계속 그렇게 고통을 받았잖아요.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알약을 안 지어주면서 이거 나중에 먹고 뭐 이렇게 먹고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그 설명을 잘 이해를 못했는지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한테 분명히 말했거든요. 근데 나는 이걸 빨리 먹어야지만 나는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오빠 이거 약 먹으라고 하더라고 해서 약을 제가 먹인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먹였는데 그때부터 아래 위로 같이 터지는 거예요. 어떡해. 진짜 그거 못 봤죠? 제 인생의 베스트 명점은 그 아래 위로 같이 터지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하 하다가 어떡하지 하면서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이게 완전 너무 많이 분출하는 그런 바람에 노래가 있잖아요.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계속 그래서 제가 바가지로 물 퍼가지고 화장실에 청소하고 막 그렇게 엄청 했는데 제가 그 알약 하나 때문에 약 먹으셨어요? 막 약간 이렇게 될 정도 뭔지 몰라요 저도. 근데 저는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약을 먹였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말을 안 했죠. 그 약을 먹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을 이제 안 하고
그래서 결국엔 병원에 입원했는데 막 그 수분이 너무 많이 빠지면서 간 머스 수치가 올라가서 대학병원을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한 7일 했나요? 일주일 정도. 그때는 아기가 어렸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포대였고 이렇게 오빠 괜찮아 해서 가잖아요. 그럼 오빠가 병실에 누워가지고 진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가라 이 말이에요. 가라. 그러니까 말도 니랑 말도 못 쓰겠다 지금 가라 이렇게 한 걸 너무 오랫동안 해놓으니까 제가 진짜 무서웠는데 그거를 잘 극복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때 김밥이었던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아, 김밥 잘못 먹으면. 그래서 장염 걸리시면 혹시 너무 힘드시더라도 그 알약은 뭔지 모르겠지만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알약 하나가 엄청나게 그걸 치명적으로. 몰라요. 뭐 링거를 맞는 중에 먹지 말려고 했는지 뭐 이걸 다 맞고 먹으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먹였습니다. 약의 복용법을 잘 네. 알고 먹는 걸로. 그건 진짜 맞아요. 복용법을 잘 알고 먹는 거. 두 분의 사랑으로 극복을 한 거네요. 아, 그럼요. 진짜 아래 위로 같이 쏟아낼 때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그러게요. 저 진짜.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니까. 진짜로 실물로 봤을 때는 많이 놀랬죠. 네. 이렇게 극복한 거 맞아요, 근데. 네, 뭐 아주 아주. 극복했어요, 저희. 아, 장염을 진짜. 극복했습니다. 네. 네. 진짜. 장염을 극복했습니다. 같이 힘드네요. 네, 같이 힘들어요. 이게 저도 장염이 걸렸던 느낌이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실감나게 하셔가지고. 빙의가 되셨구나. 네. 보통 몰입을 했다거나 이입을 했다거나 이런 표현을 썼는데 빙의가 빙의를 지금 했어요. 네. 한복 입고 오셔. 약간 이 뭔가 올라왔던 느낌이 네, 접시. 나가지고. 저 이야기를 완전 생생하게 다이어트 해주셔가지고.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장염 걸리면 한 걸리- 10kg 빠진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안 걸린 게 낫겠죠. 고생 많으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주수님과 봉임님의 극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였는데요. 이제 주수님과 봉임님에게 행운을 드리는 시간. 마지막은 오늘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운을 가득 담아드리는 천사의 조언 코너입니다. 네. 네, 두 분을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고민을 또 이렇게 점괘를 내드려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질문을 한번 두 분이서 상의를 해보시죠. 어떤 걸 물어보면 좋을까요? 조언이 필요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미 네. 뭐 극복도 아니에요. 잘하시고. 그냥 하나 사실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지만 이벤트 일 말고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연습실 대여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벤트 일을 그만둬야 되는가? 한번 그건 안 그만둘 아니고, 건데요. 네. 네.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가? 사업을 또 확장해야 되나? 다른 사업? 또 다른 추진? 사업.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게 도움이 될까? 응. 한번 보겠습니다. 높아 뽑으세요. 맞아요. 정확하게 정리했어요.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천사님. 이게 아까부터 계속 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많은 카드들 중에 노가 나와요. 카드 다 놓은 건 아니죠? 아니요. 예스도 있고 얼라이클리도 있고 There's something better, 뭐 리콘시더, 돈스탑. 노는 느낌표 있는 거랑 기본 노랑 딱 두 개 있거든요. 근데 할 수는 있으나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또 시기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영원하지 않을 것 같다. 이 아까도 우리가 카드 뽑았을 때 이 일을 뭐 오랫동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했는데 또 노가 나오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라 보겠습니다. 네네.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지금은 그런 고민할 때가 아니랍니다. 뭐예요? 이게 지금은 뭔가 언제 그만둘지나 언제 새로운 사업을 할지 이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말은 지금 현상을 잘 점검해야 된다는 때예요. 네. 계속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다른 문제로 크게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시기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과거, 현재, 미래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잘하고 있다. 그걸 돌아보라는 점괘거든요. 잘하고 있으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아까랑 좀 다른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건강에 대한 조언이 나왔거든요. 근데 네. 과거에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좀 일적으로는 성공을 했을지 모르나 기반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건강에 대한 포커스를 안 맞춘 거죠. 진짜 헬스 건강. 네, 정말 건강. 네, 정말 내면의 그 건강이나 체력 관리가 없는 채로 그냥 달려온 거죠. 일만 보고 이렇게 했죠. 네, 그러니까 뭐 불이 나면 끄고 이런 식으로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해서 이렇게 아픈 일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해져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회복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에는. 회복. 네, 지금 현재는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로 나옵니다. 몸이 많이 상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한번 커플로 정기 검진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몸을 한번 싹 보세요. 관절에는 이상이 없는지, 또 성대는 괜찮은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사인이 온답니다. 이게 천둥을 딱 치는 거거든요. 이 때가 온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딱 기회가 올 때 뭔가 이거 되겠는데 하는 그 때가 온다는 겁니다. 미래에.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체력 관리를 해두라는 겁니다. 잭팟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때 만약에 몸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그게 프로에서 나락을 가는 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를 해놔야 되겠네요. 네. 사실 요즘에는 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어떤 축구 감독이 한 말인데요. 나는 잘하는 선수보다 90분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를 원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실력을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라는 조언이 아닌가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조언은 좀 마음에 드셨나요? 네. 마지막은 저희가 항상 서로를 칭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칭찬 마켓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대답 항상 해주시는 거 너무 친절하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먼저 그 칭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저를 칭찬해 주시고 두 분께서 또 아인 양을 칭찬해 주시면 저희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먼저 할까요? 주수님 먼저 한번 저를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약간 익살스럽고 좀 장난스러운 그런 이미지였는데 너무 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속내가 너무 깊고 그거를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저 사람 뭔가 다 알고 있구나라는 약간 무슨 이제 그런 장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고수 같아요. 그냥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그냥 장난스럽고 되게 포근한 곰 같은 이미지인데 아니에요. 저분은 호랑이 같습니다. 타이거 같아요. 그리고 아이님은 리액션이 너무 좋으시고 또 배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배우들이 보면 표정이 좋잖아요. 보면 표정과 리액션 이런 표현력이 좀 많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상 배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게 저도 사람 첫 이미지 보고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진짜 깊이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똑똑하다. 저 사람 좀 똑똑하네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좀 멋있다라는 생각했었습니다. 사람이 대화를 했을 때도 그 좀 신뢰가 간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겉으로 그냥 흐지부지하게 하는 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또 민주님의 만남 좋았고 또 우리 아이님은 저랑 좀 코드가 맞으신 것 같아요. 텐션도 비슷하신 것 같고 좀 사랑스러운 느낌이에요. 진짜로 얼굴도 작고 얼굴 왜 이렇게 작아? 그래서 좀 감정도 맞죠. 약간 눈물도 글썽이고 저랑 비슷해요. 저도 좀 하다 보면 막 눈물 글썽이고 이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감했어요. 이제 감수성이 좀 풍부하구나. 좀 사랑스럽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어떻게 웃고 있을 수 있어요? 입이 안 다치지? 안 다치나? 여기 나사가 하나 빠지면 가능해요. 여기 뭐 풀 같은 거 붙이신 거 아니에요? 와 진짜 계속 붙이면 좀 떼어낼까요? 난 이런 거 쉽지 않다 이거.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뭐 무셨나? 그 말 진짜 시간이다. 진짜. 진짜 웃기다. 마우스피스 같은 거. 너무 웃기다. 죄송해요. 네. 귀가 다 빨개지네요. 네. 뜨겁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다 열 느꼈습니다. 관리 잘하세요. 네. 열 관리 잘하세요. 그러니까 칭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인 양 먼저 하시죠.
네. 너무 재밌게 칭찬을 너무 재밌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서클대로 들어가면은 주수님은 엄청 조금 살짝 민준이랑 비슷한 느낌의 조금 푸근한 느낌? 들고요. 약간 리틀 곰상이 좀 있죠. 네. 하리보 계열? 아 예. 빨간색? 빨간 맛이죠. 그래서 하리보 느낌이 있고 좀 되게 우리 봉임님을 뒤에서 잘 서포트 해주시는 느낌이 지금 이 현장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봉임님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되게 하고 싶은 게 또 많으셨었잖아요. 좀 진취적이신 분이자 또 옆에 사람들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서 좋은 남편을 두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임님은 우선 텐션이 너무 좋으시고 네. 유쾌하시고 액션도 커서 진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엄청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딱 풀이 딱 붙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재밌게 진짜 현장감 있고 생생하게 해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너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에너지 넘친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진짜 같이 있으면 함께 막 기분이 좋아지죠. 저랑 코드가 맞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제 제 차례군요. 네. 저는 굉장히 많은 그 생각을 한 오늘이었는데요. 뭐가 좀 특별했냐면요. 평소에 이렇게 40대의 게스트를 저희가 맞이할 일이 많진 않아요. 그리고 살면서 일상 속에서 40대와 이렇게 마주할 일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제가 떠올렸을 때 이미지는 저희 학과의 교수님들이 40대 분이 두 분이 계시고 젊으시네요. 또 일요일에 조기축구에 가면은 40대 라인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들 봤을 때 약간의 그 온화하고 지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조기축구회를 가면 완전 내가 낸데 하는 아저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40대의 평균을 떠올리면 약간의 내가 세상에서 좀 살아봤다는 자신감과 그 거만함의 사이에 어딘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그런 게 깨졌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나이에 상관없이 뭔가 진취적인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순수한 뭔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너무 세상을 노랗게 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반성을 하게 됐어요. 저분은 타이거입니다. 타이거. 네, 특히나 주수님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이 뭔가 보통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이 상대방이 나보다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 싶으면 그 자신이 부족한 걸 숨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상대방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인을 이렇게 장점을 살려주니까 저도 오히려 덩달아 들떠가지고 칭찬을 하고 싶어지고 또 오늘 하루 좋은 기분으로 잘 수 있는 행운의 하루가 되는 그런 좋은 기운을 받았고요. 또 봉희님께서는 근데 진짜 그냥 이 희극인의 얼굴이세요. 저런 사람이 마이크를 잡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되게 그런 게 있어요. 희극인 중에도 약간의 그 호감 비호감이 갈리는 개그맨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게 안 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딱 그런 호감이 호불호가 안 갈리는 그런 그 외모를 가지고 계신데다가 또 말씀도 들어봤을 때 그 장난의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이 안전한 장난을 타고나신 것 같아요. 선을 넘지 않는 남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뭐 실수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맞아요, 더 넓은 물에서 놀아도 준비가 돼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런 라디오 방송 같은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잘하실 것 같아요. 아이님? 네. 바쁘시면 전화하세요. 이 친구가 좀 바빠질 예정이라서 안 그래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칭찬 진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이 현장에 오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네. 너무 즐겁고 마지막 있죠? 질문하면 대답할게요. 아니요. 계속 듣고 하셔도 돼요. 즐거우셨나요? 하면 얘기할게요. 네.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 생각보다 저희는 모르고 왔잖아요. 너무 즐거웠어요. 준비된 멘트.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재밌네요. 우리 또 사실은 여기 감독님도 좀 지겨우셨을 텐데 한마디 시키고 싶고 같이 또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정말 그냥
뭐 이게 방송 촬영 아니고 아는 동생들 새로운 동생들만 사회에서 저희가 이렇게 동생들 저희도 만나기 쉽지 않아요. 네. 거의 손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좋은 인연이 생겼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씩 진짜 종종 살면서 서로 안부 묻는 사이가 되었으면 네,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마지막에 그 칭찬 시간에 이어서 명언을 선물해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음. 제가 오늘 얘기를 나누고 나서 딱 떠오른 게 있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의 사업가신데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너가는 가장 좋은 다리는 밤에 단잠을 자는 것이다. 네, 무엇이든 이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다는 말로. 근데 그날 잠을 잘 자면 별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말이 아닌가 싶어서 일라이 조셉 코스만이라는 미국의 사업가가 했던 말입니다. 스마니 오빠. 네, 또 사업을 하시는 두 분이시니까 사업가의 좋은 말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 레코드 부산. 내일은 또 어떤 기록이 쓰여질까요? 오늘의 인생 기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